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박근혜 패당은 얼마 전 중국 절강성 용파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우리 여성 종업원들을 집단적으로 유인 납치하여 남조선으로 끌고 가는 전대미문의 특대형 테러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추호도 용납될 수 없는 정치적 도발입니다. 우리는 사건이 발생한 즉시 괴뢰 패당의 야만적 행위를 진열히 규탄 단죄하면서 납치한 우리 국민들을 지체 없이 무조건 돌려보낼 것과 납치 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신성한 우리 법정에 넘기며 우리 측 가족들이 서울에 나가 자식들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실무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괴뢰 당국과 적십자 단체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패당은 그 무슨 자유의사, 집단 탈북인이 뭐니 하는 황당한 개변을 늘어놓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극악한 반인위적 만행에 대한 내외의 규탄 윤호를 모면해버리고 억울함수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이들이 괴뢰 패당의 유인 납치 행위의 마수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온 우리 여성 종업원들과 남조선으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가족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조선 괴뢰 패당의 집단 유인 납치 만행을 규탄하는 우리 여성 종업원들과 피해자 가족들과의 국내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괴뢰 정권 깡패들이 유인 납치 만행의 목격자들인 우리 여성 종업원들이 발언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중국 절강성 용파에 있는 진달래 친선관에서 봉사처장을 한 최혜리용입니다. 정말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무들을 백지에 집단적으로 유기하여 남조선으로 끌고 간 이 괴뢰 패당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철두철미 남조선 괴뢰 패당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감행한 조직적인 유인 납치 만행입니다. 괴뢰 정보원 놈들은 우리를 집단적으로 유기하기 위해서 먼저 식당 책임자놈부터 매수하였습니다. 우리가 같이 일하던 과정에 알게 되었지만 이 식당 책임자놈은 물욕의 눈이 어둡고 여성들과 치근거리게 좋아했으며 고관꾼들과 밀려다니면서 숱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괴뢰 정보원 놈들은 이 책임자놈의 약점을 그려지고 그놈을 매수한 것으로부터 납치 계획을 실행하는 데 달라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어느 날 괴뢰 정보원 놈들의 사척을 받은 책임자 놈은 우리 동무들에게 상부의 지시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식당을 새로 전개하기 때문에 이미 순간에 옮길 수 있게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윤길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10월 절강성 용파시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옮기는 줄 알고 정말 아무 의심 없이 그놈의 말을 거짓 믿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인 납치 만행이 감행된 날은 4월 5일이었습니다. 이날도 우리 동무들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봉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에 유인 사람들이 우리 식당 뒤에다 차를 대고서 새 식당에 이동 봉사를 가야 한다며 우리 동무들을 차에 태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우연히 제가 식당 책임자 놈이 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국정원 팀장님 하면서 짓거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놈으로 말하면 우리가 연길에 있을 때부터 식당에 자주 드나들면서 이 책임자 놈과 꿍꿍이를 하던 놈이었습니다. 그때야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차에 어르지 않은 동무들에게 달려가서 빨리 피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그때에는 가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용문도 모른 채 저정동무가 시키는 대로 식당을 벗어나왔습니다. 잠시 후에야 우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아는 이놈들은 차에 묻듯한 동무들을 데리고 한급히 달아났습니다. 이동봉사를 빨리 떠나야 한다는 놈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먼저 차에 탄 동무들이 만약 밖에서 책임자 놈이 국정원이요 팀장이요 라고 쑥덕거리는 말을 들었다면 그들도 당장 뛰어내려 했을 것입니다. 후에 알고 보니 사전에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해놓은 괴뢰 정보놈들은 우리의 요건을 몽땅 가지고
출국수속을 이미 다 해놓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간 다음 저들이 미리 준비해놓은 캐리 요건으로 우리 덕무들의 출국수속을 다 한 다음 남조선에 오는 비행기에 태워 덕무들을 강제로 서울로 끌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덕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에 탑승해서야 자기들을 남조선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덕무들이 비행기에서 내리겠다고 막 야단치며 항의하자 이 괴뢰놈들과 책임자 놈은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 무슨 특수임무를 수행하러 남조선에 가게 된다고 하면서 또다시 우리 덕무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이번 유인 납치 만행을 직접 지휘한 놈은 괴뢰 국정원 팀장놈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괴뢰 정보원 놈들은 우리를 집단적으로 유기하기 위해서 연길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신상을 다 장악하고 우리를 유괴를 압제하기 위한 작전을 꾸며왔습니다. 우리가 용파로 옮겨온 다음에도 그놈은 우리 식당에 뻔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에는 중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남조선 사람들도 많이 오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들이 비록 사상과 제도는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동포에게 친절히 대해주었고 성의껏 봉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럽고 비련한 괴뢰 정보 깡패놈들은 저놈들의 신분을 속이고 우리의 이러한 동포와 친정을 우롱하면서 무고한 우리 동무들을 남조선으로 끌고 가는 악기 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치가 떨리고 분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에 순진하고 무고한 우리 동무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동무들을 남조선으로 집단적으로 유괴를 합치한 이 괴뢰 패당과 같은 천하 야만들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중국에 있을 때 괴뢰 패당에게 유인 납치되어 남조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들도 각성해야겠구나 하고 서로 생각해왔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들 자신이 유인 납치의 피해자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놈들은 우리 덕무들을 유기하기에 백주에 인륜대독도 무참히 짓밟고 국제법까지 람퍼가게 위반하면서 이런 천인공날 만행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이런 남조선 캐리들이야말로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야수들이고 무지막지한 국제 깡패들입니다. 정말 괴뢰 패당의 국악무도한 반인륜적 만행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알려진 데 하면 비열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남조선에 끌고 간 박근혜 패당은 지금 그들을 독감방에 따로따로 가둬놓고 일체 보도관제를 하면서 외부와 격패시킨 상태에서 해와 기만, 이욕과 공갈을 일삼으며 귀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부모들은 너희가 이남 땅에 들어선 즉시 평양에서 추방되었다. 그리 알고 이제는 여기에 눌러앉을 생각이나 하라고 없는 사실까지 꾸며대면서 노절하게 놀아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집단 유인 납치 범죄의 또다시 2중 3중의 천체 용납 못할 반인륜적 악행을 덧쌓는 것으로 됩니다. 그럼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민주조선사 기자입니다. 정말 치솟는 격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조선 언론도 이번 사건에 대해 북 해외 식당 정보원 집단 탈출을 주도한 것은 국정원이다.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국비밀리에 한두 명도 아닌 10여 명이 그렇듯 신속하게 그리고 전격적으로 중국을 벗어나서 1박 2일 만에 인천 비행장에 도착한 것은 외교부와 국정원이 개입이 없이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괴뢰 패당은 지금 저들이 특대용 범죄를 시인하고 속고 대죄에도 시원치 않은데 도리어 자유의사에 따른 집단 탈북이니 자진 귀순이니 하는 따위의 궤변으로 저들이 범죄적 활동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가장 야만적이고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 덕무들을 남조선으로 끌고 간 이 괴뢰 패당의 천인공노할 만행은 절대로 숨길 수도 가릴 수도 없습니다. 괴뢰 패당이 지금 떠드는 집단 탈북이니 자유우산이 하는 것은 완전한 날짜이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덕무들은 떠나는 순간까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괴뢰 국정원 놈들이 모든 것을 국비밀리에 짜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우리 동무들은 말레이시아에 식당을 새로 전개하는 줄 알았지 저주로운 남조선 땅으로 끌려가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욱이 우리 동무들은 하나같이 자기 조국과 부모 형제를 사랑한 동무들이었습니다. 그런 동무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 조국과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버리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와 제일 친했던 전옥향동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자기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극진히 사랑한 현우였으며 또 동무들하고는 얼마나 우정이 두터웠는지 모릅니다. 옥향동에게는 부모님들의 편지와 함께 동창생들의 편지가 정말 많이 왔었는데 그때마다 막 우리 동무들에게 자랑하면서 그 편지를 덕보다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동창들의 편지를 뜯으면서 함께 울고 웃으며 기뻐도 했고 또 그를 부러워도 하였는데 우리 옥향이가 얼마나 그 편지를 보고 떠봤는지 편지가 다 버풀이라서 거기에 붓짐대까지 붙여가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런 편지를 차곡차곡 모은 것이 정말 수십 장이나 넘었습니다. 옥향이는 늘 저에게 언니야 나 이제 저국에 돌아가면은 아버지 어머니 더 젊으시고 그동안 사랑하는 동무들과 못다나는 정을 밤깊도록 엄밤 얘기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런 동무가 이런 우리 옥향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기 부모님들을 버리고 그처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던 동무들을 버리고 남조선으로 간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와 생활하던 유성영 동무는 동생을 꿈찍이 사랑하였습니다. 동생이 자기보다 9살 아래였는데 부모들이 직장을 다 다녀서 동생을 타가서 때부터 찾아오고 돌봐주고 데려다녀서 정말 동생이 어머니보다 자기를 더 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한 그 동무가 어떻게 그 사수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남조선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과 정이 어가든 화목한 가정을 하루아침에 갈라놓으니 박군의 쌍년과 그 배당들은 정말 사람도 아니고 짐승보다 못한 놈입니다. 그런 동무들을 두고 기순이니 뭐니 하는 개같은 소리를 제쳐대고 있는데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지금 우리 동무들은 괴뢰 배당놈들의 기순 강요 책동의 탄압에 맞서 저국으로 당장 보내달라고 항의도 하고 투쟁도 하면서 또 단식도 하고 어떤 동무들은 실신 상태에 빠져 생사기를 놓여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 악기 같은 놈들을 찢어 죽이고 싶습니다. 도대체 남조선이 어떤 것입니까? 남조선은 사람 살지 못할 생지옥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얼마나 수많은 아이들이 생저금을 당하였습니까? 그 차디찬 검푸른 바닷속에 잠기는 배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찾으며 살려달라고 손톱이 빠지고 손끝에서 피가 날 정도로 전창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두드릴 때 이놈들은 그것을 뻔히 보고도 구경만 하는 그 악마 같은 놈들이 사는 곳이 바로 남조선입니다. 생태 같은 자식들을 잃은 울분을 참을 수 없어서 그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찾아간 부모들에게 체류탄을 쏘고 또 물대포까지 쏘는 그 악의 딸이 바로 남조선이라는 것을 오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썩어 빠진 땅에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제 발로 찾아간단 말입니까? 저는 리지혜의 어머니입니다. 지금 박군의 악마는 사랑하는 우리 딸들을 집단적으로 유리 납치하여 저주로는 남조선 땅으로 끌어가고는 그 애들이 인간 생지역인 남조선 땅을 변경하여 집단 탈북을 하였다고 떠드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 가족 성면을 그렇게도 한사코 갈아막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는 학교 때 좋은 과목 최우 등생이었으며 표창장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서학교와 중학교 전기간 상품금 서저에 다녔는데 전국 학생 선인 예술 축전에 참가하여 텔레비에도 출연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자식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공부시켜주고 재능의 꽃을 활짝 피워준 진정한 어머니는 바로 우리 당이었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딸에게 보낸 편지에 항상 고마운 당의 품을 잊지 말고 사랑하는 고향과 부모 형제들을 잊지 말라고 노래 조국 찬가를 적어 보내주었습니다. 딸이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웠고 사랑하는 오빠가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 귀여운 조카이를 그린다고 하면서 나서 자란 고향과 자기를 내세워준 고마운 당의 품을 항상 잊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편지 때마다 수근하였습니다. 정말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이 품속에서 세상에 부름없이 행복만을 알고 자란 우리 애가 그 고마움을 너무나도 뼈에 사무치게 잘 알고 있는 우리 애가 어떻게 우리 당의 품, 조국의 품을 떠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놈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정신을 빼앗고 우리 위대한 일심단결에 먹칠을 해보려고 이번에 사람들을 경악해 하는 비열한 집단拉致 행위까지 불려놓았지만 그따위 깡패 행위로 우리와 맞서보려는 계례패당이 정말 어리석고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딸을 남조선으로 끌어간 계례패당들이 말이야 천벌 맞을 악마들입니다. 저는 전옥향의 어머니입니다. 집안의 외동딸로 자라난 우리 옥향이는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혈성이 매우 지극하였으며 더욱이는 턱무들과의 우정이 남달리 두터운 애였습니다. 편지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 안부를 묻곤 하는 것이 항상 사랑하는 턱무들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구리도 부모들에 대한 생각이 많고 얼마 전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 딸아는 몇 달만 있으면 그리운 턱무들 품으로 달아간다고 이제 저게 돌아가면 제일 먼저 사랑하는 턱무들과 한자리에 모여 앉아 그동안 나누고 싶었던 해포를 마음껏 나누겠다고 하였습니다. 구리도 부모들에 대한 정이 깊고 턱무들에 대한 사랑이 컸던 우리 애를 지금 살부치 하나 없는 저 저주로 남쪽 땅으로 끌고 가서 독감방에 가두어놓고 기술을 강요하고 있으니 박군의 이 악기 같은 쌍년아, 그래 너도 사람이야. 그래 너도 여자라고 대가리를 쳐들고 이 땅을 밟고 다닌단 말이냐. 니네를 칼탕을 쳐서 죽여도 가슴에 맺힌 이 원한을 풀 수가 없다. 저는 박옥별이 어머니입니다. 우리 옥별이는 억만금을 준데도 절대로 인간 생지역인 남조선을 동경해서 조국을 배반할 애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오빠를 무척 따르던 애입니다. 고마운 당의 품속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배우면서 음악서조와 무용서조에서 노래와 춤을 배우며 재간등이로 자란 애입니다. 그런 애가 어떻게 저주로운 남조선 땅에 자진해서 간단 말입니까? 나는 계례패당에 박근혜 쌍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남조선에 갔다면 무엇 때문에 독감방에 가둬놓고 자기 의사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가? 왜 부모들이 서울에 가서 자식들의 의사를 직접 듣지 못하게 하는가? 판문점을 열고 우리 부모들이 서울에 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들의 요구입니다. 정말 여기 막히고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리범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공화국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름없이 마음껏 배우고 자라면서 누구보다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자기 부모와 동생을 끔찍이 여겨온 우리 딸 범이가 저스러운 남조선을 동경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최근 계례패당이 우리 공화국이 강해지는데 겁을 먹고 어떻게나 발목을 잡아보려고 저 따위 비열한 행위까지 소슴치 않고 감행하고 있는데 이 놈들이야말로
어리석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놈들입니다. 저는 한행복이 어머니입니다. 저희 딸 행복이는 어려서부터 청명하고 선풍금을 잘 탔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당은 구의 재능을 기중에 여겨 그를 훌륭한 선풍금 독주가로 키워주었습니다. 행복이는 우리 힘이 강하고 통지에도 풍부하였습니다. 집안에서 외동딸인 행복이는 사촌동생을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그가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뻐서 몰래에서 축하해주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외지에 나가 어머니와 떨어져 있다 보니 어머니가 몹시 그립다고 하면서 행복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보고 싶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나에게 어머니는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제일 가는 분이라는 것을 매일 매시간 느끼면서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를 더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 글발은 나의 가슴을, 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내 딸이 과연 인간 불모지 저 남조선으로 사진에 갔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딸을 믿습니다. 이 박근혜 쌍년아, 네 눈을 땅코에 무한궤도로 1100번 갈아서 바다를 물속에 쳐넣는다고 해도 이 어머니 가슴에 맺힌 원한은 절대로 풀 수가 없구나. 질문해 주십시오. 평양신문사 기자입니다. 지금 여론들은 괴뢰 패당이 정보원 깡패들을 내모라 감행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집단 유인 납치 만행이 남선 민심의 이목을 딴 데로 돌려 괴뢰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모면해 보려고 조작한 사건이라고 평하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소경아의 아버지 소대성입니다. 남조선 괴뢰들은 무슨 선거 노름을 볼 때마다 우리와 관련된 사건들 터뜨려놓고 합니다. 이번에 남조선에서 진행된 괴뢰 국회의원 선거와 때를 같이하여 우리 딸애가 일하는 식당에서 괴뢰들이 조작한 집단적인 유인 납치 행위가 터쳐나갈 줄 어찌 생각이 나였겠습니까? 남조선 민심이 저주와 귀통을 받고 있는 박근혜 패당이 선거를 며칠 앞두고 집단 발굴 사건을 조작하며 마치 저들의 제재 압박 책동이 그 무슨 효과라도 있는 듯이 거짓 여론을 퍼뜨리고 분노한 민심의 이목을 딴 데로 돌려보려고 망상한 것과 같은데 참으로 비열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인민족 악종과 유신 독재의 부활, 4대 매국과 동족 대결 책동을 일삼아한 추악한 행적과 망고제국하여 민심의 진음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조선 언론들도 이번 유인 납치 행위를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주도한 것이라고 규탄하고 수법이 너무 유치한 특대형 사건이라고 한결같이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꼬르다 놓고 요란하게 떠들던 놈들이 이제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은 놈들이 비열한 납치 만행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진 유혹과 바퀴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괴뢰 패당이 우리 자식들에 대한 저들이 유인 납치 행위에 대해 집단 탈북이니 자진 귀신이니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 흉악한 정체로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또 질문해 주십시오. 전련조선신보 기자입니다. 지금 괴뢰 패당은 남조선으로 납치된 우리 자녀들의 부모들이 고위층 간부들이고 그 무슨 특별 대우를 받는 계층의 자식들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설경의 아버지 김봉랑입니다. 저는 전자공업성 전자기구 관리국 상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괴뢰 패당이 우리를 보고 무슨 고위층이니 뭐니 하는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아홉별이 아버지 박철입니다.
저 역시 매양지독사나 애국 매양피육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애들 개래들이 떠드는 그런 거위치나 말입니까? 우리 공화국에서는 직업의 기천이 없고 높고 낮은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직위 그 자체가 사업 분담을 편시한 것으로서 거위치나 모여 떠드는 것은 어느도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들을 집단적으로 죽여 납치하여 남선으로 끌고 간 것도 성취하지 않아서 이제는 우리 부모들까지 혀끝에 올려놓고 보통 개인 나발지만은 계획적 폐당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동족 대결과 moral의 한 장이 되었으면 이렇게 순간에 도론하는 거짓말까지 꼬리꼼시 하겠습니까? 소경우 아버지 서대성입니다. hunung나도 대1군 길자 양성소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위 중인이 뭐니 괴뢰 배당이 나발은 고문 것을 친구시라고 하는 황당한 개변입니다. 정말 박근혜 패당은 동족 대결에 미쳐도 더럽게 미친 인간 오작품입니다. 전흑형의 아버지 전금철입니다. 인민봉사 천국 차수리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주둥에서 개소리밖에 나올 게 없고 동족 대결에 미쳐도 더럽게 미친 정신병자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끼리 기자입니다. 정말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인두겁을 쓴 야만들이고 극악한 범죄 집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조선에 끌려간 우리 성원들 그리고 괴뢰 당국에 할 말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우리는 남조선 괴뢰 패당에게 강제로 끌려 남조선으로 유인 납치되어 간 우리 덕무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으며 끝까지 그 덕무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덕무들의 성안을 위해 있는 힘껏 투쟁할 것입니다. 덕무들 경리하는 원수님 계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굴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 주십시오. 덕무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덕무들이 비록 그 저주로운 남조선으로 끌려갔지만 언제나 아버지 원수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품을 잊지 않고 악기 같은 원수놈들과 싸워 기어이 적의 품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부모들의 품에서 생떼 같은 자식을 떼어내고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덕무들을 빼앗아간 이 박군의 쌍년과 구패당을 끝없이 저주하고 추모합니다. 그래, 네 놈들도 사람이냐? 박군의 패당이 우리 사랑하는 덕무들을 부당하게 옥리하고 온갖 해우 기만하면서 덕무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기어이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내 기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계 양심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박근혜 역적 패당들을 과연 가만히 놔둘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순진한 나열인 처녀들 하루아침에 들러가려고 하는 저 박근혜는 심하던 악마 시정매 인연입니다. 아이도 낳아보지 못하고 늙어 빠질 때까지 권력을 위해 싸다니는 저 미치가 인연이 인간이 종이 있으니 만반합니다. 그런 개보다 못한 년이기에 백주에 부모와 자식들을 갈라놓고 심지어 사랑하는 딸들과 대면해달라는 우리 여고마저도 정면 고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 땅으로 강제로 끌려간 김연희 여성도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괴뢰 패당들은 그를 강제에 옹려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피라고는 껌을 만치도 없는 저 박근혜를 저는 당장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먹거리 가라도 이 가슴이 오라를 불고 가지 못합니다. 괴뢰 패당들은 부모와 자식들을 만날 수 있게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사랑하는 우리 딸들을 부모의 곁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괴뢰 패당이 그 무슨 국제관리를 운운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면마저 차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인인적 만행의 국치입니다. 백지의 국제법을 람파하게 위반하고 우리 아이들을 납치한 불법무도한 깡패들이 국제관례를 떠들고 있는 것 자체가 뻔뻔스러운 일입니다. 생리별을 당한 부모와 자식들이 하루빨리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국제관례이고 인도주의가 아닙니까? 박근혜 패당은 부모들과 자식들이 서로 만나 우사를 확인하게 하자는 우리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계례패당이 당당하다면 우리 부모들이 서울에 나가 자식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우사를 듣게 해야 합니다. 우리共和国에서는 해당 기관을 통해 우리 가족들이 서울에 나가는 것을 다 승인하고 모든 길을 다 열어주었습니다. 남측 당국도 하루빨리 문을 열어야 합니다. 저 역시 같은 심정입니다. 박근혜 패당이 입만 벌리면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비방하는데 얼마나 황당한 기분입니까?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고 저들이 지어간 정치적 야욕을 위해 하루아침에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는 천년에 도전하는 행위도 눈썹 하나 깠다가 저거 감행한 계례 패당이야말로 너는 인권에 대해 논할 자격도 가치도 없고 인간으로서 그 능력을 상실한 가장 부강무도한 불망정 집단이고 하루빨리 인간성에서 쓸어버려야 할 인류공동의 원수입니다. 이런 반인륜 패당이 이산가족 상봉인이 뭐니 하는 것 자체가 오르도 아닙니다. 강제 유인 납치로 새로운 이산가족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주제에 박근혜 패당은 도는 이산가족 문제를 입에 올릴 헐그만한 체면도 자격도 없습니다. 박근혜 패당은 우리 딸들을 유인 납치한 특대형 범죄 행위에 대해 우리 부모들 앞에 전체 조선민족 앞에 세계의 양심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여야 하며 범죄자들을 엄벌히 처하고 그놈들 모두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어라를 지어 우리 시송한 법정에 놓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만날 수 있게 길을 열어야 하며 우리 딸들을 무조건 그리고 지체 없이 정든집으로 조국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당장 우리 부모들이 서울로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야 합니다. 저는 정아 어머니입니다. 지금 박근혜 역적 패당이 비열하고 치졸한 집단 납치국으로 경계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 단결을 와해시키고 없애버리려고 날뛰고 있지만 그 강대국인 놀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닙니다. 박근혜 패당이 천인 공로할 죄악은 전체 조선 민족과 인류 양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에 나가서 우리 딸들을 만나자는 우리의 요구를 계례패당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전대 미문의 반인위적 악행을 저지른 박근혜 패당을 진열히 단죄 기탄하고 우리 자식들을 소환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절절히 호소합니다. 더 질문할 것이 없습니까? Юрий Сидоров, Российско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ТАСС.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сколько лет похищенным девушкам, какой примерно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타스 통신사 기자입니다. 유인 납치된 동무들이 대체로 몇 살 정도인지 말해주십시오. 대체로 22살부터 26살 사이였습니다.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박근혜 패당은 그 무엇으로서도 저들의 집단 유인 납치 범죄를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례 패당은 저들의 특대형 국제테러 범죄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할 대신 도리어 그 누구의 집단 납치 계획에 대해서 떠들며 내외 여론의 초점을 딴 데로 돌려보려고 비열하고 어리석게 놀아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에서 감행된 우리 성원들에 대한 박근혜 패당의 야만적인 집단주인 납치 범죄는 명백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반인륜 범죄로서 그 무엇으로서도 용서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괴뢰 패당의 유인 납치 범죄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괴뢰 패당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를 어떻게 하여 왔는가에 대한 그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패당은 비인간적인 집단 유인 납치 행위를 합리화해버리는 억지적이고 막무가내식 날강도적 행위를 당장 걷어치우고 무고한 우리 여성 국민들을 무조건 즉시 송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의 그 일치한 요구대로 그들이 서울에 나가 자식들을 직접 만나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이런 필요한 실무적 조치를 지급히 취하여야 합니다. 만일 괴뢰 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외면하고 계속 도전적으로 나온다면 이미 천명한 대로 청와대와 정보원 깡패 집단을 비롯한 도발자들을 겨냥한 무자비한 1100배의 대응이 개시될 것이며 그로부터 철회되는 비극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괴뢰 패당의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유인 납치하여 남조선으로 끌고 가려고 별의별 책동을 다하고 있는 괴뢰 패당의 만고 제압은 반드시 결산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남선 괴뢰 패당의 집단 유인 납치 만행을 폭로 규탄하는 우리 여성 정호원들과 피해자 가족들과의 국내외 기자회견을 끝마치겠습니다.